숫자에 의해서 힘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는 폭력 행위에 상당하고. 소위 갑시다. 상정을 왜 합니까? 불법인데. 뭐가 불법입니까? 뭐가 불법입니까? 우리 국회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게 당 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아니 법안 시절 토론하는 게 됐어. 가자. 아니 이게 독재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밖으로 튀어나가서 무슨 장애투쟁을 한다고 그 자체가 이렇게 능사가 아니에요. 대체 국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단 김민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가 다녀왔어요? 네. 좋겠습니다. 자리 안 뜨거우세요? 앞서 오신 분이 활활 타고 가셨거든요. 화를 엄청 내고 가셨는데 그 자리가 뜨거운 자리. 비지 않게 조심하세요. 네. 우리 뭐 한교안 대변인 또 다녀오셨죠, 휴가? 저요? 네. 네. 방송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잠시 다녀왔습니다. 네. 휴가 장외투쟁.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심 청취하고 왔습니다. 민심 청취. 자, 먼저 김민주 기자. 민주당이 지금 입법 처리에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임대차법 개정안인데 네. 임대료 상승에 제한을 두거나 뭐 임차인의 재계약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 상정 이틀 만에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 소위나 축조 심사 등이 없었는데 민주당은 통합당의 시간 끌기, 발목 잡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4일, 그러니까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남은 부동산 법안들과 공수처법 후속 법안 3가지도 처리할 걸로 보이고요. 반면에 의석수 열세인 통합당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네. 같은 이틀 동안 퇴장, 불참, 항의 기자회견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네. 다만 실제 내부에서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이제 너무 반대만 하지 말고 일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더라도 좀 잘 대변해서 울림을 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 또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실제 초선 윤희숙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잘 해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통합당에서는 이 법안 소위도 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의회 절차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176석 가지고 있으면 절차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이 부여해 준 것입니까? 민주당 왜 이렇게 서둘러요? 근데 사실 이제 서두를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국회가 시작될 때부터 일하는 국회를 선포하고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채택한 당론과 입법 과정을 통해서 결과로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국민들의 분노를 잠식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미래통합당과 합의가 사실상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당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고 통과를 시켰고. 너무 빨리 처리하니까 속상하겠어요. 네, 아무래도 완전 뒷전을 밀렸잖아요. 의석수가 적은 거에 대한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뒷전으로 밀렸다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장애투쟁 얘기까지 나왔는데 또 장애투쟁 하기는 좀 그래서 원내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뭐죠? 아마 많은 분들이 작년 같았으면 벌써 나갔을 거다. 작년 같으면 벌써 나갔다가 삭발도 그렇죠. 명명하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밥도 안 먹고 막 그랬을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총선 지고 나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익숙함과 결별하겠다.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 많은데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 작년에 그런 장외투쟁을 당에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좀 바라봤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바라볼 때 과연 지금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장외투쟁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독재시대 때 민주화 투쟁처럼 야당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인가. 그럼 또 그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독주하고 있는 모습이 또 국민들한테 어필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크게 나쁘게 작용하진 않는다는 판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좀 민주당이 잘 되는 것도 괜찮다 이 말씀 같기도 하고. 잘 되는 건 아니고. 잘 되는 건 괜찮은 건 아니고. 일단 장외투쟁이 성공하려면요 2가지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긴 호흡으로 가야 할 만한 사안인가?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 동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발적인 동참. 긴 호흡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지금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든다. 그럼 이 긴 호흡이 끝나버려요, 바로. 네. 국민의 동참이 필요한 것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 민주당이었죠. 나갔을 때 국민들이 동참을 했고요.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때 역시나 국민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런 자발적인 동참과 긴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안은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밀폐하지 말라고 하는데 장외투쟁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한 칸씩 뛰고 할 겁니까? 코로나 두고 때문에 엄청난 거대한 공간을 두고 장외투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모습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드문드문 이래 장외투쟁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희숙 효과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 이 5분 발언으로 사실상 미래통합당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에도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제대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대로라는 표현은 좀 다른 분들도 다 제대로 하는데 그중에 잘하시는 거죠. 말씀 취소. 네, 취소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언어를 쓰는 의원이 있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기나. 두 번 죽이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굳이 장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회 내에서도 민심을 흔들고 민심에게 다가가는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민주당도 거대 여당입니다. 이 법안 통과는 뭐 되겠죠.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잇따라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데 야당과 충분한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간다면 결국은 운영상의 부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쓰고 나서 최근 3, 4년간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기다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당의 명운을 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매사안 이렇게 독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요 사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독주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독주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군요. 이쯤 되면 솔직히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 원구성 때 민주당이 제안했던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거부했던 게 지금쯤은 후회가 되지 않을까. 몇 개 좀 받지. 솔직히 사람이면 후회될 것 같아요. 몇 개 받았으면 이런 일까지 않았을 거예요. 후회된다 이거는. 국토위나 이런 거 받았으면. 만약에 몇 개를 받아왔다면 저희가 그 책임을 또 같이 뒤집어 쓰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뭐 지금 의총에서도 사실 실제로 분위기도 그렇고요. 뭐 미래통합당이 만약에 모든 국회 일정을 방기하거나 그랬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어떻게 됐든 국회 안에서 지금 싸우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일부 가져오지 않다 하더라도 뭐 저희는 충분히 할 만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만 후회 없어요? 뭐 다른 분들도 후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 물어보셨어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 8월 국회에서도 많은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국회 상당한 격돌이 불가피한데 여야 모두 아마 새로운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야의 전략을 한번 들어볼까?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킹핀 정책이라고 하죠. 전체를 판을 흔들어 뒤집을 수밖에 없는 행정수도 이전이 나왔습니다.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것이 세종에 모든 국회를 옮겨가겠다는 선언 나왔고요. 그리고 청와대도 여기에 대해서 발맞춰서 갈 부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사실은 긴 호흡으로 논의를 하고 야당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볼 수는 있으나 이 행정수도라는 이 부분은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문제였는데 지금 이미 논의로 하는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미래통합당은 어쩝니까? 사실 그 지점에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쨌든 의석수에서 많이 부족하고 밀리니까요. 최근에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는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지난주에 있었던 윤희숙 의원의 발언. 또 하나는 저희가 요새 좀 밀고 있는 건데 회의 때마다 저희 백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해도 집 안 떨어져요 집값, 그다음에 서울 의문의 1패 뭐 이런 현수막들을 걸고 있는데 나름 이게 또 당원들 사이에서 어떤 뭐 좀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고 또 결집력 효과가 있어서 국회 내에서의 의회 뭐 상임위 활동뿐만 아니라 또 혹은 장외투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게 아니라 좀 다각도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는 데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뭐 통합당의 백보드판 글귀 하나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예, 해주세요. 이번엔 웬만해서는 안 나가. 뭐 이런 거. 아 좋다. 네. 웬만해서는 안 나간다는. 장애로. 이번에 먹고 한다. 반영 안 될 것 같은데. 나가려나? 반영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김민주 기자는 지금 사실 국회 출입 중에 미래통합당 출입 기자잖아요.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 또 어떻게 먹힐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편 좀 들어주세요. 편 좀 들어주세요. 아니 이제 가을쯤 되면은 지방선거
이제 분위기를 어느 당이 선점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보궐선거도 있을 거고. 김종인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구한다. 드디어 공개 구애까지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하고 경제를 잘 아는 분이어야 한다. 그래서 후보 모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당도 그거에 발맞춰서 후보를 내고 좀 이렇게 좀 견주다 보면은 좀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지금 그런 걸 함으로써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투쟁을 접고 원내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미래통합당. 또 일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는데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또 지금 어려운 나라 살림을 이끌어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